예. 그래도 70점이 어머니보다는 높은데요? 네, 어머니보다 조금 높은데 원래 제가 50점을 제가 원래 50점 정도였는데 최근에 이게 좀 많이 오른 점수. 요즘 활약이 커요. 요즘 잘했잖아. 업됐어. 네가 이번에 행복하게 해줘. 그래가지고 항상 어머님이 제 걱정에만 항상 매진하고 계셨는데 그런 신경을 좀 덜 쓰게 한 것만으로도 이렇게 효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사실은 제가 여기 우리 지금 프로그램에서 만나 뵙기 전에 몇 달 전에 재하 씨하고 임주일 선생님을 방송에서 두 분을 뵀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방송이 우리가 두 번째. 네, 쭉 이제 토크를 했어요. 그래서 구면인데 그때보다 임주리 선생님이 너무너무 편안해지신 거야. 그때는 막 이렇게 챙겨주고 막 이렇게 해주고 막 아니 얘가 저기 그러니까 막 이러셨는데 너무 편해지신 것만 해도 나는 재하 씨가 크게 효도했다고 생각해요. 왜 이렇게 믿는 마음이 생기신 게 아닐까 싶어요. 왜 이렇게 편해지신 거예요? 그거는 정말 편해지셨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편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요즘은 그냥 그러니까 지인들이 그냥 얘 얘기를 하면 하루에 평균 팬들의 10통에서 20통씩 와요. 완전 모르는 사람들. 얘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행복인가 싶어. 그러니까. 제가 얼굴이 다 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효도하는 이렇게 자랑스러우시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대견하고 내가 정말 해준 게 너무 없거든요. 하나도 정말 신경 안 썼어요. 근데 저 혼자 그야말로 그 맨땅에 헤딩한다 그럴까? 정말 자기 혼자 모든 걸 했기 때문에 그게 너무 대견하고 때로는 미안해서 눈물도 나고 그래서 뭐 어쩌면 울컥하면서 행복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표현을 못 하겠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재하 씨에게 지금 효도 점수를 준다면 몇 점 주시겠어요? 궁금하다. 200점. 200점. 최고다. 대단하다. 왜 이렇게 조금 써니? 너무 겸손한 거 아니야? 아니요. 이것도 과분하게 쓰는 아니 거예요. 그나저나 선생님은 왜 스스로는 68점이에요? 저는 이거 많이 준겨요. 저는 아까 그 엄마 괜찮다, 뭐 엄마 어떠냐고 얘기했잖아요. 맨날 괜찮다 그러시는 거야. 근데 나중에 큰 병으로 쓰러지실 때까지 저는 우리 엄마가 불사조인 줄 알았어요. 아 그러니까요. 하나도 안 아프시고 쌩쌩하시고 그래서 엄마가 아프면은 그거는 믿을 수 없니 이러고 난 뒤에 엄마 몸이 다 무너지고 난 뒤에 내가 알았으니까 저는 그때부터 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9년을 아르시다 돌아가셔서 임종까지 내가 못 봤어요. 그 일본 뭐 삿포로에 공연 가는 바람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이건 과하게 준 거예요. 왜냐하면 근데 우리 엄마가 항상 저를 너무나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딸 때문에 산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어쨌든 제대로 못했어요. 너무 못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 회한이 말도 못하게 가슴에 쌓여가지고 그리고 엄마가 사실 이제 저희 아버님이 너무 일찍 가시는 바람에 전업주부만 하다가 정말 그 일도 잘 모르시면서 이제 그 뭐 양장점 그때 양장점 네, 맞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그 다방이라 커피숍 다방 네. 그리고 이제 뭐 미용실 네. 우아한 거 하시다가 다 안 되셔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집이 이제 뭐랄까 어느 날 이렇게 엄마가 맨날 외출했다 갔다 오면 이제 잘 살았으니까 양과자 그때 지금 이제 베이커리의 양과자였어요. 네. 양과자 항상 사시는데 어느 날부터 안 사오시는 거야. 그러면서 뭔가 집이 막 좀 막 힘들어지는 네. 느낌 어렸어도 근데 철딱선이 없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맨날 뭐 사달라 그러고 이런 것들이 그게 이제 어떻게 내가 남는 거예요. 불효한 거하고 못해준 것만 생각나니까 이것도 가합니다 정말.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집안을 혼자 이렇게 다 온통 혼자의 힘으로 건사하는 이렇게 하는 어머니들이 어머니들이. 그렇게 많으셨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 엄마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희생이 너무 네. 지나치고 희생만 하시다 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네, 네. 저희 어머니가 대표적인 분인데 정말 고우시고 손끝 얌전하시고 근데 그냥 일생을 희생만 하다 가셔가지고 정말 엄마를 생각하고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재하 씨가 생각하시기에는 우리 어머니로서 네. 임주일 선생님은 어떤 분이세요? 어머님 그냥 어머님 생활에 있어서 그냥 저밖에 없는 머릿속에 저밖에 없는 그런 어머님이시고요. 네. 항상 그래서 저는 그냥 어머님을 위해 산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머님이 워낙 고생하신 것도 많고 뭐 사업도 실패하시고 뭐 그러시다 보니까 제가 더 열심히 해서 꼭 어머님의
그 노후연금이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방송 어머니의 노후연금이 연금이 되겠다. 되어드리겠다. 어머님 꿈이 하루 놀고 하루 쉬고 약간 이러고 싶으셨는데 근데 이게 참 말씀을 들어보면 네. 여느 댁에도 그러시겠지만 엄마는 난 얘 하나도 도와준 게 없다. 근데 재하 씨는 엄마는 나 하나 보고 살았다. 그러니까 그게 마음이 완전히 상반되게 얘기하는데도 통하는 거예요. 통하고요. 그게 예. 부모 자식 간의 네. 이야기인 것 같고. 또 임주리 선생님도 어머니의 헌신과 사랑, 희생 말씀하셨지만 그걸 또 그대로 지금 받으셔서. 대물림으로 아드님 그런 것 그 같아요. 재하 그러게 씨한테 근데 우리 어머니처럼 그렇게는 네. 안 해도 그래도 이제 얘한테 여러 가지 얘기해주고 얘를 이제 믿고 살고 이런 부분들이 거의 엄마의 그대로 전체를 밟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효도에 대한 이야기 이제 나눠보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사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효도에 대한 다양한 사연이나 의견 있으시면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를 통해서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선정된 사연은 방송 후반에 공개를 하겠습니다. 네. 그 옛날에는 효 하면은 뭐 부모님 봉양하고 챙겨드리고 뭐 이렇게 모시는 거를 이제 효의 그 다로 이제 네. 볼 정도로 그런 모습이 굉장히 컸는데 요즘은 네. 좀 문화가 바뀌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네네. 뭐 효도 관광 이제 그건 뭐 옛날부터 있었지만 네. 효도 성형, 효도 성형까지. 효도 가전. 네. 엄마 힘들게 하지 말고 이거 써. 로봇 보내줄게. 뭐 이런 식으로 네. 약간 문화도 또 좀 바뀌었어요. 자식이 생각하는 효도하고 또 부모님이 바라는 그 효도의 생각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다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몇 가지 질문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둘 중 어떤 효도를 더 원하시나요? 써봐주세요. 자, 첫 번째 질문 들어갈게요. 병원비의 전액 부담, 병간호하기. 그러니까 병원비 전액 부담이 더 옳다고 생각하나 병 간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예, 질문인데 둘 중에 하나를 택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 게 더 효도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예. 다 쓰셨나요? 네. 네. 우리 임주리 들어볼까요? 선생님부터 네.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천천히 쓰세요, 선생님. 하나, 둘, 셋. 그러네요. 자. 전액 부담하면서 간병을 해줘라. 다 해달라는 거예요. 재하 씨 큰일 났다. 부담이 크네요. 예. 다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가끔씩. 네, 좀 의견을 들어볼까요, 아, 선생님? 왜냐면은 네. 그 부모 자식 간에 그게 오래 안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저도 저희 어머니 날마다 가가지고 그 이제 간호하셨다고 효녀는 아닌데 하셨죠? 간호를 예. 하면 그 다른 그 환자들이 제발 너무 많이 오지 마라. 그럼 네. 자기 부담감 네. 이 정도 들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엄마 한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만 보고 사는데 얘는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자주 이제 아니 돈을 근데 가지고 재하 씨는 지금 병간호를 하겠다. 네네네. 나는 병원비 정말? 부담보다는 네. 엄마 옆에서 있어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거든요. 네, 저는 안 물론 줘도 돼. 그러니까 예?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하세요. 아니, 말씀드릴게요. 제가 물론 이렇게 어머니 아플 일이 없어야겠지만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만약 해야 된다면 네. 저는 병간호를 해드리고 어머니가 그동안 너무 바쁘셔가지고 행사 때문에 함께 쌓아놓은 추억이 저희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추억이 있다면 막 그 공연에서 같이 이렇게 어머니랑 공연 중에 밥 먹고 이런 거밖에 없는데 이렇게 일하면서 좀 병간호 해드린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간병을 좀 드리면서 조금 저희가 좀 티격태격하긴 하지만 네. 저희 하나뿐인 가족이랑 좀 교감하면서 이렇게 병간호 해드리는 게 좀 얘가 어떨까. 또 이렇게 좀 엄밀전 곰살을 맞고 이렇게 저는 좀 덜렁덜렁 얘는 굉장히 섬세해요. 섬세해가지고 아무튼 다양한 매력이 있는 우리 재합니다. 네. 엄마한테는. 전액 부담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게요. 욕심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그 몸이 좀 10개라도 돼가지고 네. 좀 이거 둘 다 한번 해보도록 이 몸 하나 부서져라. 예, 제가 영혼을 갈아가지고 그렇죠. 열심히 할 수 해보겠습니다. 있어요. 아까 쓰신 걸 보고 굳은 의지로 이렇게 네. 입을 근데 박 변호사님은 병원비 전액 부담이 더 먼저다. 네, 김병에 효자 없습니다. 그리고 간병 제도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돈을 다 해주고 사실은 제가 만약에 어머니를 이제 돌본다 그러면 화를 또 낼 것 같아요.
아프다 하지 왜 말도 안 합니까? 그렇지, 하다 보면 더 기분이 안 좋을 네. 수 있고 병원비 전액 부담하고 그 전문하시는 분들이 간병해 주시고 저도 한 번씩 이제 뵙긴 뵀는데 그렇죠. 누가 전적으로 하냐의 문제거든요. 병원비 전액 부담이 오히려 좋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나보다 더 잘하는 전문인이 너무 잘합니다 그 사람. 나보다 진짜 10배. 저 같은 사람보다 훨씬 낫거든요. 진짜 잘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 의지는 충만하지만 하고 싶지만 썸질내 쌌었거든요. 더 잘하는 분들이 많기 더 때문에. 잘하는데요. 맡기야죠. 그럼 슬기 씨는 그래도 정말 병감해드려야죠. 그럼요. 박지훈 변호사님은 정말 자본주의가 낳은 변호사예요. 아, 물론 병원비 또 간호 둘 다 해야겠지만 굳이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면 저는 병간호를 해드려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병간호 하면서 누워 계시는 모습을 조금이라도 더 담고 또 둘만의 추억을 더 쌓고 이래야지 나를 위해서 나중에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저는 고민을 많이 했지만 병간호를 선택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뭐예요? 내가 엄마를 오늘은 꼭 옆에서 다 수발 들어서 다 도와주고 좋은 거 먹여드리고 드시게 하고 와야지 딱 갔는데 그런 마음. 엄마의 첫 마디. 바쁜데 왜 왔니? 매 빠져. 그러니까 엄마는 또다시 몇 미안한 번 거야. 걸러서 나는 생각을 미안한 해야 거야. 돼. 너 일해야 되는데 왜 왔어? 이러면 이제 또 서로 또 안 맞아. 맞아. 그러니까 생각나는 추억이 저도 하나가 있는데 네. 고3 때 학력고사 그 당시에 학력고사인데 이제 한 달 전에 어머니가 화병으로 쓰러지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수업 끝나고 이제 병원을 갔더니 어머니가 앞으로 여기 왜 왔냐고 앞으로 그 시험 볼 때까지 오지 말라고. 하나도 안 아프다고. 그러니까 부모님 마음은 예. 너 거 먼저 해라. 나 그래, 챙기지 맞아. 말고. 그게 이런 엄마 마음이야.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또 질문 하나 더 볼까요? 드릴게요. 네, 자, 또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어느 쪽이 나올까요? 용돈 잘 주는 결혼 안 하는 비혼주의 자식 아니면 손자 안겨주는 결혼해서 손자 안겨주는 자식. 어느 쪽일까요? 자, 먼저 쓰신 분들은 먼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용돈이냐 손주냐. 아이, 뭐니 해도. 이미 경험에서 나온 게 아닐까 싶어요. 박슬기 씨는. 맞아요. 아무래도. 아마 다들 그러실 것 같은데. 재하 씨 다 어떠세요? 적으셨나요? 예. 여기서도 임주리 선생님과 재하 씨의 의견이 갈립니다. 선생님은 그래도 손주다. 네. 3대1. 모자지간에 많이 안 맞네요. 네, 완전 틀려요. 아니, 왜냐면은 임주 선생님. 얘가 아기 때 내가 네. 못 키웠거든요. 그래서 내가 힘을 다해서 내가 건강관리 해가지고 손주 한번 키워보는 게 소원이에요. 맞아. 우리 엄마도 똑같은 마음이야, 진짜. 애기도 너무 이쁜데 내가 네. 못 키웠어. 그래가지고. 재하 씨는 그래도 그냥 용돈 잘 드리고 네네네. 난 내 인생 살겠다. 얘 결혼 저는 안 한대요. 결혼 생각이 없고요. 네. 용돈을 좀 빵빵하게 잘 드릴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싶기도 해서. 근데 하지만 어머니가 그 손자를 너무너무 원하신다면 제가 입양을 해서라도 좀 어머니의 니즈를 만족시켜드리고. 어머니 죄송합니다. 조건이 돼야 되겠지만. 굉장히 황당해 하시는데요. 네.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이나 박슬기 씨는 그래도 결혼을 해서 지금 맞아요. 아이를 품어 보시는 부모님을 보셨으니까. 너무 그 모습을 기억을 하거든요. 네. 손자 또 손녀 태어났을 때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좀 더 안 났나? 근데 못 나요. 이제 못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원하고 손주 보는 것을 그렇게 좋아. 손주가 맞아. 그렇게 이쁘대요. 네. 친구들도. 용돈 다 필요 없어요. 다 손주예요. 맞아. 맞아. 애들이나 좀 오라 네, 그래. 네. 이렇게 하시죠? 저는 딱 기억나요. 그러니까 용돈을 드렸을 때 엄마 표정과 저희 아기가 태어났을 때 엄마 표정이 너무 달라요. 용돈은 그냥 고맙다 잘 쓸게 이 정도인데 아기가 태어났을 때는 맞아. 이러면서 확 데시벨이 다르니까 맞아. 정말 좋아하세요. 정말 알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걸로도 표현이 안 돼요. 저희 또 그 비혼주의 분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다른 이제 효도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그렇죠. 많이 있는데 네. 또 손주를 안기는 의견은 갈릴 수 있는 그런 거니까요. 또 제가 나이 효도가 먹으면 또 예.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는 부모님들에게 거예요. 많은 또 행복을 드릴 수 달라지길 있다는 그런 정도로 네, 정리를 그럼요. 하겠습니다. 네. 자식이 이제 자란 후에 부모에게 이제 효도를 한다는 뭐 한자 성어로 뭐 반포지효라는 반포지효. 말이 있듯이 예전에는 이제 자식이 부모한테 효도하는 게 뭐 인간의 기본적인 그 덕목이고 했는데 요즘에는 효도에 대한 게 법률적인 어떤 뭐 그런 권리를 내가 갖는다 이런 뭐 풍토도 생겼다고요. 실제로 중국에서는 효도를 하지 않으면 뭐 징역을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그렇진 않고요. 우리 민법에 이른바 효도
소송은 두 가지 형태로 일어나요. 부모가 자식한테 어떤 부동산을 줬는데 그 부동산 관련해서 뭐 이행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소송이 있다든지 아니면 부모한테 이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그런 소송들이 있고 최근에는 그러다 보니까 효도 계약서 같은 것도 많이 작성하고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네. 정말 계약서를 쓰는 거네요. 네, 너무 좀 매정하고 이게 말이 되냐고 할 것 같은데 네. 이 효도 계약서 법률적 용어는 아닙니다. 네. 우리나라에 뭐 정확하게 있는 건 아니고요. 부모가 자식한테 뭔가 재산을 증여할 때 어떤 조건이나 부담을 거는 겁니다. 조건부 그렇죠. 조건부 상속? 증여죠. 아. 조건부 증여를 해가지고 어떤 대가로 자녀는 그 부담을 이행하고 또 부모는 재산을 주고 이것을 계약서로 해놓고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2015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2층짜리 한옥을 부모가 자식한테 증여를 했는데 자식이 부모에 대해 효도를 너무 안 해가지고 부모가 그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습니다. 받았어요? 대법원에서 승소, 부모가 승소를 했는데 그 이기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네. 각서를 받아놨습니다. 아. 효도하지 않으면 그게 이거 계약서가 돌려줄 되겠네.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효도 계약서가 약간 쓰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겁니다. 완전 효력이 발생이. 그럼 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쓰고 싶지요? 네. 갑자기 왜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조금 준비를 재하 씨 굉장히 긴장하는. 궁금해. 예,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효도 계약서 이렇게 타이틀을 좀 달면 되고요. 예? 효도 계약서 안에 누구누구는 아들 누구에게 어떤 아파트 증여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효도 계약서 내용인데 네. 밑에 다는 게 부담 같은 걸 다 달아놔요. 조건 같은 거. 예를 들어서 100만 원씩 매달 지급한다. 이런 게 더 좋아요. 월 1회 이상 아버님 댁에 방문한다. 아. 전화 하루에 한 번 꼭 한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만약 이것을 3개월 이상 위반한다면 아파트를 다시 반환한다. 또 내용을 어겼을 때는 계약이 해지된다. 아. 그래서 이렇게 적어놓으면 뭐 이게 얘긴 한데요. 효도 계약서로서 효력이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왕 이제 계약서를 쓴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작성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요? 특히 이 반환을 꼭 해야 된다는 꼭 적어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맨날 언제 어떻게 방문하고 어떻게 전화하고 그걸 위반했을 때는 언제 어떻게 돌려받는다. 아. 이런 것들을 적어놓는다면 법적인 효력을 부여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 재하 씨 어떻게 계약서 어머니는 지금 관심이 있어 보이는데 재하 씨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 저는 어머니가 효도 계약서를 쓰게 할 생각조차 들게 하지 않을 정도로 예. 왜냐면 계약서가- 200점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효도 계약서가 어찌 보면 부모가 자식을 믿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저는 좀 평상시에 이렇게 직접적으로는 안 해드리지만 좀 은밀하게 좀 꾸준하게 효도를 드릴 것이기 때문에 네. 어머님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아, 이 뭔가 좀 달라졌습니다. 이 방송하기 전에 사전 그 인터뷰에서는 효도 계약서를 쓰겠다고 했거든요. 뭔가. 쓰셔야 돼요. 근데 뭐 얘기를 바꿔도 지금 임주리 선생님 눈에서는 꿀이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아니, 저는 효도 계약서 그러면 아직까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갑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들어봤어. 그런 거 없이 그냥 네. 얘한테 그런 거 쓰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네. 근데 아까 눈이 좀 번뜩이셨는데 너무 각박하면 이게 굳이 이제 문서로 작성이 안 아까 되더라도. 거의 일어나시면서 질문하셨는데. 임준희 선생님 200점이라고 하셨으니까 사실은 뭐 쓰실 일이 너무 없을 것 각박하면 같아요. 이게 문서로 작성하지 않더라도 네. 뭐 문자 메시지 같은 것도 가능합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여보 어떻게 네 이행할 수 있니? 답변해봐. 네 어머니. 계약이 성립할 수가 어쨌든 있어요. 그걸 떠나서 네. 엄마 노래 같이 부르는 엄마라는 이름 그거 하루에 3번씩만 듣고 그래 그거 계약서 작성하면 됩니다. 그 계약서요. 그거라도 그거 되네요. 그거라도 하시지요. 예. 이게 이제 살아야 부모님이 되고, 바라시는 세상도 거를 크고 좋은 사실은 지금 임주리 선생님처럼 나 이런 거 좀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사실은 구체적으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사실 자식 입장에서는 아 이걸 좋아하시는구나. 아 이걸 지켜야 돼 지키면 좋아하시겠구나. 이게 훨씬 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조금은 들어요. 그러니까 원하는 것도 구체적이고 또 내가 받겠다고 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효도 계약서에 그런 적시를 해야 의미를 되는 부여하는 거지 사실 계약서 작성하라는 게 아닙니다. 서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받는 사람도 알고 또 효도하는 사람도 알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야, 이 효도 계약서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갑자기 이 궁금증이 사연이 지금 그러니까요. 폭증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예. 일단 어떤 사연인지 한번 볼까요? 예. 항상 두 아들과 반찬을 똑같이 나누어 주는데 김치통 가져올 때면 별것 아니지만 정이 넘치는 커피 한 잔씩 사서 넣어오는
막둥이 아들이 아. 대견스럽습니다. 아, 이거는 아드님 얘기해 주신 거예요. 여쭤보신 건 아니고요. 네. 효도 그러니까, 받고 있는 사연을 보내오셨네요. 자랑. 네, 이런 사실 뭐 좀 소소한 거지만 그쵸. 여기서 이렇게 또 이렇게 막 또 물밀듯이 오는 올라오죠. 행복감이 있는 거잖아요. 저도 예전에 시어머님이 반찬을 엄청 해주셨는데 그냥 드리기가 뭐해가지고 제가 약간 김치찜을 해서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그게 잘했다. 별거 아닌데 되게 고마워하시고 야 좋아하시고, 맛있다 하시면서. 그리고 그게 좋으셨으면 부모님도 희한하게 두고두고 얘기하세요. 그때 뭐 그랬는데 그때 내가 또 얘기하지만 이제 이게 민망하시니까 맞아. 내가 또 얘기하지만 그때 그거 좋아하는